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쌤입니다. 오늘은 정규하의 기본 개념에 이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확실히 잡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1번입니다. 2016년 국가직에 출제된 것이고요. 이 문제를 풀이하기 앞서 우리가 정규하를 하는 이유 또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결국 우리가 중복을 어떻게 최소화하는 거죠. 네, 최소화를 하는 거다. 중복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1정규하에서 제5정규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1정규에서 제5정규하까지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어디서 끝난다 했어요? BCNF 이전 단계 또는 전후로 끝난다 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정규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상현상을 방지할 수 있겠죠? 이상현상. 자, 이상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상현상. 이상현상이라면은 네, 이상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상현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뭐요? 삽입, 삭제, 네, 갱신 이상이 있습니다. 삽입 이상이라서 어떠한 값을 넣을 때 불필요하게 이 값도 넣어야 된다. 이 말이고, 삭제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 값을 지운데 불필요하게 다른 값도 지워야 되는 거고, 갱신은 이 값을 갱신하는데 다른 값도 갱신해야 되는 것이 갱신 이상이 된 거다. 네. 그럼 요거는 왜 얘기했냐면은 문제에 나와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개념을 좀 잡고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출제 의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테이블을 보고 정규하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과목명을 수정할 때 갱신 이상이 발생한다. 과목명을 수정할 때 갱신 이상이 발생한다. 네, 과목명을 수정하면은 갱신 이상이 발생해요, 안 해요? 해야지. 왜냐하면은 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과목 코드가 정해지면은 과목명이 따라서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과목 코드가 결정자고 종속자가 과목명이 되는 거지. 근데 종속자가 바뀌면은 결국 뭐예요? 과목 코드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갱신 이상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제2정규하를 만족한다.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2정규형을 만족시킨다는데 제2정규형은 어떤 겁니까? 부분함수 종속 제거죠. 부분 함수 종속 제거입니다. 이 제거된 상태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은 부분함수 종속이 제거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번과 과목 코드. 네. 학번과 과목 코드에서 학점이 결정된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학번과 이 과목 코드에 의해서 지금 뭐가 결정된다? 이 두 개에 의해서 학점이 결정됩니다, 지금. 딱 보시면은. 이거 결국 뭐야? 이 복합키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부분함수 종속이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제2 정규하를 만족한다는 것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 갱신 이상이 발생한다. 삭제 이상이 발생한다. 삽입 이상이 발생한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학번 200번 수강 시 200번 수강을 취소해요. 200번인 사람이 수강을 취소하면은 삭제 이상 발생하지. 얘가 없어지면은 나머지도 같이 싹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삭제 이상이 발생하고요. 수강생이 없는 신규 과목 삽입 시 뭔 말이야? 신규 과목 삽입한다는 거는 결국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이라고 합시다. 파이썬이다. 이걸 삽입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학점도 그러니까 여기 학번하고 학번 넣어줘도 되고 과목 코드 넣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학점도 넣어줘야겠죠. 네, 넣을 값이 아니라면은 어떤 테이블이지만 일단 최소한 학번과 과목 코드는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삽입 이상이 발생한다.
네, 이렇게 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16년 스타일이고, 네, 이게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결국 뭐냐면은 요 테이블 안 봐도 돼. 안 보고 밑에 거만 봐도 대충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기출문제 2번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 보시면은 봅시다. 기출문제 2번은 2020년 겁니다. 국가직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 일단 뭐 사지선다긴 한데 그 빈칸에 넣는 말이에요. 자, 조금 쉬운 건데, 자, 사원번호가 있어요. 사원번호가 결국 뭐예요? 여기서 기본 키죠. 자, 보기에서 조건이 뭐냐면은 이 보너스는 결국 직급이 뭐가 있어요? 결정자고 보너스는 종속제. 그러니까 직급이 정해지면은 보너스가 결정된다고 봐요. 여기 직급이 과장이면 보너스는 500, 사원이면 200이잖아. 다른 게 보이죠? 그러니까 직급이 정해지면 보너스가 알아서 되는 거다. 사원 번호가 결국 또 보면은 사원 번호가 직급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직급이 보너스를 결정한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러한 관계는 뭐냐 이 말이지. 이러한 관계를 갖는단 말이지. 뭐겠어요? 이렇게 가죠. 사원번호, 직급, 보너스 서로 뭐야? 이걸 뭐야 우리가?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죠.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행적 함수 종속이죠. 네. 이행적 함수 종속이 있으니까 제2 정규행에 해당하는 거죠. 네, 이거는 따라서 이거는 ENF구나. 부분함수 종속은 아니잖아. 이행적 함수 종속이 제거가 돼야지 제3 정규형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행적 함수 종속이 있기 때문에 제2 정규형이 되겠다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이거 2021년도 군무원 기출이긴 한데 제가 다 이렇게 적지는 않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건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긴 했어요. 문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이 테이블을 일부를 주고 제3 정규형으로 정규한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조건을 보시면 고객별 고유한 고객 아이디가 있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얘가 결국 고객 아이디가 기본 키구나. 각 주문별 고유한 주문 아이디가 있다. 얘가 결국 기본 키구나. 기본 키로 쓴다 이 말 거죠. 고객은 하루에 여러 번 주문할 수 있으나 하루에 여러 번 주문할 수 있지. 한 고객이 동일한 상품을 하루 최대 한 번만 한다. 각 상품 아이디별 단가는 고정되어 있다. 자,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마지막 게. 자, 봅시다. 이거는 좀 풀이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조금 감각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처음에 그런 건 있죠. 일단 그 제3정규형이라고 했어요. 제3정규형. 그러니까 제3정규형이란 거는 뭐예요? 뭐가 결국 이행 함수 종속이 제거돼요. 얘는 특징마다 이행 함수 종속. 이행 함수가 이행 함수 종속성이 어떻게 된다? 제거가 돼야 되죠. 결국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된다. 이런 거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처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릴레이션을 우리가 쪼갤 거냐? 첫 번째 릴레이션 봅시다. 그럼 주문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맞죠? 이거를 이렇게 풀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봐봐. 고객 아이디가 결정이 되면은 고객 이름이 결정되겠죠. 좀 생각이 쉽진 않을 거예요. 고객 아이디가 결정되면은 고객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 이름. 네. 지금 글씨가 조금 깨진데 미안합니다. 자, 고객 이름 됐죠?
네. 그 다음에 주문 아이디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주문 아이디를 통해서. 자, 봅시다. 이렇게 깨질까? 자, 봅시다. 주문 아이디를 통해서 고객 아이디를 알 수 있고, 맞죠? 이게 약간 좀 상식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문제의 조건이 있지만 고객 아이디가 있고, 그럼 고객 아이디가 있으면 상품 아이디를 알 테고, 네. 고객 아이디, 상품 아이디, 그 다음에 주문 날짜, 그 다음에 수량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주문 아이디를 알 수 있으면 얘는 고객 아이디를 알 수 있고 얘를 알 수 있는 거지. 이거 주문 날짜랑 근데 고객 아이디를 알면은 또 주문 고객 맞죠? 얘를 알면 이렇게 얘도 아는 거죠. 그런 거다. 네. 상품 아이디라는 거 볼게요. 상품 아이디는 자 보세요. 상품 아이디는 단가는 고정되어 있는데 상품 아이디 볼게요. 상품 아이디는 상품 아이디를 알면 우리가 뭐야? 단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단가. 예. 보시면 상품 아이디를 알면은 결국 단가를 아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긴 했어요. 조건이 다 있잖아. 상품 아이디 단가는 고정됐다. 결국 이게 이거잖아. 상품 아이디가 결국 단가를 결정하는 결정자구나. 요런 관계를 잘 파악하셔서 보시면은 결국 우리가 첫 번째 릴레이션을 쪼갰을 때 자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 자 봅시다. 처음에 릴레이션 봅시다. 네, 이게 잠시만요. 이게 글씨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자 처음에 그 릴레이션 우리가 쪼갰을 때 이 R1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주문 아이디 처음에 거 볼게요. 주문 제일 큰 걸 할게요. 주문 아이디. 네. 그 다음에 고객 아이디 할 수 있죠. 요 부분 보는 거예요. 요 부분 보는 겁니다. 요 부분. 그 다음 주문 그러니까 큰 거부터 보는 게 좋아요. 고객 아이디. 고객 아이디. 네, 이게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 요거 좀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품 네, 하여튼 좀 이게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이게 자 보세요. 상품 아이디. 네, 상품 아이디고 그다음에 주문 날짜 수량. 자, 요렇게 해서 하나의 릴레이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럼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제 3정경을 만족하려 해서 3NF 맞죠? 제 3정경을 하려 했어. 두 번째는 이제 고객 아이디하고 어떻게 이름 요 부분이죠. 이번에 요 부분이요. 고객 아이디, 고객 이름 이렇게 해서 뭐예요 지금 없죠? 없잖아 지금. 이행 함수가 지금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 두 개까지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뭐냐면 상품 아이디 그 다음에 단가. 이행 함수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이게 지금 선지가 4개 나왔는데 4개 나왔는데 제가 일전에 설명드린 게 있는데 이게 복합 키가 가능하면 안 나올 거예요. 정규화를 많이 할수록. 근데 문제가 쉽게 나온 게 뭐냐면은 이 선지가 총 4개가 나왔는데 답은 2번인데 선지 중에서 1번, 3번, 4번 다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문 이게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 봐봐. 어떻게 되냐면 잠시만요. 네, 이게 주문 아이디, 고객 아이디, 그 다음에 상품 아이디, 이렇게 기본 키가 각각 하나씩 있어요. 그 릴레이션에. 근데 나머지 선지를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찾아서 보신다면은 나머지 선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 키가 이렇게 두 개씩 있어요. 한 릴레이션 이렇게 두 개씩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얘는 뭐다?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제2 정규형, 응? 부분함수 종속이 존재한다고. 복합키가 있으면 그러면 제1 정규형만 만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3 정규형이라는 것은 제2 정규형, 제1 정규형 모두 만족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키가 뭐다? 한 개씩 있어야 되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빨리 문제 푸는 그 하나 요령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빨리 푸는 방법이다. 복합 키가 있으면 일단 제2 정규형을 만족 못했으니까 제3 정규형도 못 만족하니까 당연히 제3 정규형도 제2 정규형을 만족하는 거니까 키가 하나씩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너무 조건이 뭐 그냥 단순히 요만 조건요? 조금 생각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문제도 시간이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문제 풀기에 좀 상당히 까다로웠다는 거. 네, 그렇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에 대해서인데 이거는 2019년 국가직입니다. 일전에 제가 그 함수적 종속성에서 페포 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그 페포 유형 구하는 거 두 번째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함수적 종속성이 만족하려면 기본적으로 x하고 y 각각 다니면서 결정자와 종속자가 각각 한 개씩 존재해야 돼. 한 개씩 좌우가 모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좌우가 각각 한 개씩 존재하는 게 아니라 봐봐, BCD, ACD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함수 종속 맞은 거는 D가 C를 결정한다. 자, 요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가 자, 이거를 BCNF 정규화를 하랬기 때문에 BCNF는 뭐다? 모든 결정자가 후복이다. 모든 결정자가 후복이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이 말은 결국 뭐랑 같냐면은 우리가 함수적 그 최소 집합 구하는 거죠. 최소 집합. 그러니까 최소 집합을 구하라는 말을 결국 BCNF 하였을 때 그 스키마를 구하라 이 말이죠. 결국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집합을 구하라. 결국 그다음 BCNF를 하라 이런 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 보시면 돼요. 최소 집합을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쪼개야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 함수적 종속성의 최소 집합. 함수적 종속성의 최소 집합을 구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요쪽 부터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거 보시면은 A가 우리가 쪼갤 수 있죠. B, C, D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우리가 쪼갤 수 있죠. A, C, D 해가지고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봅시다. A가 B 가고 A가 C 가고 A가 D 가죠. 그러면 A가 D 가고 자 보세요. A가 D 가고 D가 C 가면은 결국 뭐가 돼서 A가 이거 C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A, B, 그러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거죠? 나머지 또 봅시다. 그럼 B, D 가고 DC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BC가 되죠? 그럼 여기서도 C가
날아가네요. BC가 날아가네요. 네. 그러면 결정자가 결국 뭐야? A, B, D가 되겠네. 따라서 결정자가 A, B, D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릴레이션을 하려면 하나는 A, B, D 하나 할 수 있고,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 C하고 D 이렇게 할 수 있죠. 왜냐면은 D가 C를 결정하는 거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정규화를 어떻게 해요? 함수적 종속성, 페포, 과듯이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요거는 2022년도 나온 겁니다. 이거는 4번, 6번인가요? 나가는 건데, 요즘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말을 많이 지어내요. 뭐, 학생 테이블에 학번, 과목번호, 이름, 학과 이름, 학과 전화번호, 성적, 이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조건을 줍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조건을 줍니다. 요런 식으로 조건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서 한번 정규화를 한번 해봐라 이 말입니다. 정규화를 한번 해봐라. 예전에는 그냥 설명이 나왔어요. 제2 정규화는 부분함수 종속성을 만족한다. 맞죠? 부분함수 종속. 부분함수 종속성을 만족하는 게 부분함수 종속성이 제거되는 거죠. 그 말로 많이 나왔다면 요즘은 이렇게 조금 더 심화해서 나오는 편입니다. 뭔가 어떤 거에 테이블에 적용시켜서. 자, 일단 여기서 있는 선지를 다 볼 필요는 없고 1번 볼게요. 제2정규하니까 제2정규가 뭐다? 부분함수 종속성 제거죠? 부분함수 종속 제거다. 그러면은 부분함수 종속 제거거든요? 부분함수 종속 딱 보는 순간 보이지? 뭐가 보이냐? 이게 잠깐만요. 자, 보시면은 학과 이름을 이렇게 해서 가죠 지금. 아이고, 자 봅시다. 이렇게 해서 보이죠? 잠깐만요. 이게 왜 이래 잘 안 될까? 자, 이렇게. 요거는 부분함수 종속이 아니죠. 근데 어디서 부분함수 종속이 발생하는 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요 부분 보시면은 학번과 과목 번호가 성적이라는 게 부분함수 종속이잖아요. 지금 학번하고 막 쫙 있어. 그러니까 학번이라는 게 있고, 학번이라는 게 있고, 그 뒤에 뭐 이렇게 있죠. 이름, 학과 전화번호. 얘를 결정한 거는 당연히 종속성을 만족해요. 그 다음에 학번 다음에 학번과 여기 또 새로운 게 오네요. 과목번호 와서 얘가 또 말을 한다면 지금 성적을 결정한다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해서 이렇게 이게 지금 어때요? 성적을 결정한다는 거다. 성적. 네, 그러니까 이게 부분함수 종속이 발생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쪼개야 돼요. 부분함수 종속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은 만족하는 분해를 해보면은 이거 봐봐. 이 부분은 그대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학번, 이름, 학과 이름, 학과 전화번호 요거는 그대로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하나의 릴레이션 쪼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학번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쪼개야지. 요렇게. 네, 그러니까 두 덩어리로 쪼개라면은 이 학번, 그러니까 요렇게 한 덩어리. 네, 다시 요렇게 한 덩어리고, 또 한 덩어리는 요렇게 해서 한 덩어리 뽑으면 된다. 그러면은 부분함수 종속이 제거되는 겁니다. 맞죠? 다음 제3정규형은 뭐예요? 제3정규형 이행함수 종속 제거죠. 이행 함수 종속성 제거인데, 학과 이름 제3정규형 하면은 학과 이름, 학과 전화번호 또 있네 여기. 그러니까 학번을 알면은
학과 이름 알고 학과 이름 하면은 학과 전화번호를 아는 이런 기묘한 관계가 나오네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학번이 학과 번호를 학과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시면은 학번 눈에 보이게 알려드릴게요. 학번, 학과 이름, 그 다음에 학과 전화번호 맞나요? 자 그러면 학번이 학과 이름을 결정 학과 이름이 이거에 되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거 이행 함수 종속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두 개로 나눠야 되죠? 보통 나눕니다.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랑 이렇게 한 덩어리를 나눠서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학번과 자 그러면은 학번과 이름과 학과 이름 요까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시험에 출제할 때는 학번 이름까지만 나왔거든. 요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요까지 요렇게 요까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학과 이름과 학과 전화번호 이렇게 그 다음 덩어리는 요거 한 덩어리 그 다음에 학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총 3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는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조금 더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요금 출제 트렌드가 보시면은 제가 과거 거부터 쭉 해드렸거든요. 이게 처음에 했던 게 2016년인가? 하여튼 뭐 되게 좀 오래된 거 보여드렸는데 요런 걸로 좀 회귀하는 것 같아요. 2016년이거든요 이게 2016년입니다. 이게 2016년인데 좀 약간 옛날 형태로 회귀는 하되 조금 더 어렵게 해요. 뭐 단순히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이 발생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규화를 해봐라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정규화를 해봐라 해놓고서도 BCNF 나오면은 얘는 어떤 문제다? 페퍼를 구하라는 말이구나라는 거를 또 느껴주셔야 되고 최소 집합 구하라는 거구나. BCNF 정규는 최소 집합이다. 함수적 최소 집합 구하는 거다. 함수의 최소 집합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5번과 같이 문제가 이제 2022년에 나왔는데 자 요런 스타일로 조금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보통 나오면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쟤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긴 시간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리며 정규화 부분은 매년 꼭 하나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을 확실히 다지고 가셔야 됩니다. 네,